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안철수 인수위원장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했죠.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아마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인수위부터 참여를 해서 공동 정부를 좀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강력하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받아들이는 양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인수위부터 참여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공동 정부의 모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밑그림 작업을 어쨌든 인수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서 선언적으로도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예상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대표 간의 첫 만남 2시간 동안의 오찬이었는데 인사얘기 없었다라면서 뭔가 인수위원장 인선에 삐걱거림이 있지 않나라는 예상도 많았잖아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거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아하. 그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인수위원과 인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 안철수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되게 자신감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냥 이미 결정된 거, 확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 또 뭐 특별위원장 이런 인선들이 쭉 발표됐거든요. 네. 혹시 조금 의아스럽다거나 의외라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기획조정분과의 최종학 교수가 되게 의외였어요. 예. 이분이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시절에 캠프에 참여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은 갑자기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되게 누구냐면 추경호 의원과 이태규 의원과 함께 세 분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인수위원들은 발표도 안 됐는데 다른 분과 7개 분과 위원장도 지금 그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간 것은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스케치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회계 전문가인데 숫자로 경영해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결국에는 다 말해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 교수님, 네.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주목이 있던데요. 혹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견제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본인도 일단 인수위에 들어가서 공동 정부를 꾸린다고 하면 본인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부의 어떤 구상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이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정부 운영 방침과 일정 부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들을 부위원장이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원희룡 위원장도 그런 역할을 함께 할 거라고 봐요. 원희룡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책적 부분에서 이제 캠프에서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조율 역할.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이 가려는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조율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배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군기반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군기반장. 예,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도 이준석 대표한테도 막 뭐라고 혼낸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예,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인수위 실무위원으로 일했었는데 인수위 있잖아요. 각계 분과의 위원장들하고 위원들은요 서로 언론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외교안보 파트에서는요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국토교통 같은 경우 이렇고요 복지도 이렇고요 막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상이 나올 텐데 권영세 부위원장께서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군기반장 역할 같은 것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사실 인수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인수위원회 내 군기반장이 없거나 역할이 없었어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절묘한 한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중심을 잡고 서야 네. 인수위가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하.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인수위원들이요. 자기네들이 정권 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수위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지 자신들이 국정의 여러 가지 계획을 모든 걸 다 설계하고 자신들의 결정이 국정 운영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네. 한도를 지키는 역할을 권영세 위원장이 잘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 또 하나 문제가 인사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초미의 관심사가 각 부처에서 과연 자신들의 특히 정무직이나 고위직 같은 경우, 근데 인수위 들어간 분들이 여기에 막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아유, 있겠죠. 그럼요. 그럼 국민들께서 또 외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이 국무총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외부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그 언론발 해프닝인지 아니면 그런 인사 문제와 연루된 내부에서의 어떤 떠보기 혹은 세력 다툼의 전조인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이게 참 애매한데 예. 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언론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던지는 것은 결국 뭐랄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제 인수위 측에서 인사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어요. 네.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의 어떤 그 상식선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런 거잖아요. 국무총리를 누구를 지명하고 나서 인준을 받으려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국회 통과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무난하고 또 국민 통합이라는 이미지와도 맞게 이런 사람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예. 그런 분위기로 미끌어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그러지 않고 누가 이걸 흘렸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내부에서 흘려나왔을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김부겸 총리 본인에겐 상당한 좀 뭐랄까요 아닌 밤중에 불쾌한 이런 한방 아닙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이거는 저는 해프닝이라고 보여지면서도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서요? 지금 예측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도 하고 예측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을 좀 방해하고 싶은 쪽에서 아하. 그런 것이 아니냐. 네. 조선일보가 이것을 인터넷 언론의 일면에 상단에 올려놨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소스가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하. 저는 이제 뭐 짚히는 분이 있긴 한데 네. 그분이랑 좀 안철수 위원장과 좀 경쟁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본인이 흘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김부겸 총리 유임은요 어떤 때 가능하냐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네. 인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낙마를 했어요. 네. 그래서 새 정부가 국무총리 없이 출범하기가 어려우니 아하. 그때서야 그냥 네. 좀 몇 달만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아직도 검토도 안 했는데 네. 유임설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의도된 해프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국무총리에 대한 경계 혹은 경쟁 심리를 가진 측이라면 누구일까요? 어느 좀 힌트라도 좀 주시죠. Y 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Y성을 가진 국민의힘 내 네. 유력하고 중진의 인사 예, 이 정도 네. 이상은 제가 여쭤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최진봉 교수님 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할 때 그런 건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죠, 사실은.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요청을 받게 되면. 예. 또 당선인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사면이 이제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검토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일단 건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상은 되지만 그건 모르는 거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를 할 거냐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고 할 것이다. 그거를 그냥 물론 당선인이 요청을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 짧은 시간을 그걸 결정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리고 네. 어차피 이제 당선인이 되거나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면권을 갖는 거니까 본인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본인이 네. 만약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넘겨주는 것이 더 퇴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일단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아마도 부처님 오신 날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새 정부 출범할 때 한결 좀 가벼운 발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아니면 여러 여권 인사들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복권 문제도 어떻게 보세요? 대사면이 더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저는 솔직히 정말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처벌받은 부분을 끝내지를 않았잖아요. 그건 그게 불가능하죠. 정치적인 결단인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잘 모르시겠다. 예, 여러 가지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진 않은 것 같고요. 반대 목소리도 좀 거칠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윤호중 비대위 현 민주당의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은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뭐 예.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상황을 다시 뒤집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절반 정도는 20, 30대 또 새로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예. 기존에 있는 분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있던 분들 개파를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윤호중 원내대표도 어쨌든 책임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민주당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잘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려는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지지자들도 마음에 안 드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방선거가 한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비대위를 다시 바꿔서 새로 비대위를 만들자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논란과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개편은 못하더라도 예. 새로 비대위에 들어온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면에 좀 나오는 그런 양식을 취해서 네.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출범했기 때문에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선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외부 영입입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를 맡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른 것 저는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어쨌든 좀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통령 취임하고 거의 2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재명 후보가 받은 그 표는 상당히 큰 자산으로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것은 도리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이제 어쨌든 수습해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 상태에서 네.
뭐 어쨌든 패배한 지 얼마 안 된 후보가 다시 나서는 것 바로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건 반대고 예. 다만 이제 비대위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는 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예. 그러니까 이 그 혼란을 좀 더 줄이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쇄신과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부족해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참신하면서도 조금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맡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그냥 맡다 보니 거기에 네.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선철 교수님이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최선의 민주당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으로 추천하시겠어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비대위원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종인? 예, 김종인 위원장 모셔다가 또 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었는데 네. 저는 비대위원회라는 것은 당이 비상시국이다. 당이 바뀌었다라는 변화한다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비대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내대표셨고 선거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자신들이 가진 특정 계파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물러나는 원내대표잖아요. 25일 날 새로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25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니까요. 그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만들어서 우리 합시다라고 하는 게 맞지. 물러날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해요. 저는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찜질방을 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냐. 네.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감흥도 없고 야, 저 사람들 이제 선거 지니까 당내 권력,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젊은 2030 비대위원회 숫자도 많고 혁신적이다. 이건 동의하세요? 이미지로 보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할 텐데 예. 그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네. 그 26, 뭐 34 이런 정치를 잘 모르는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가서 네. 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상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기도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저는 좀 지금 어려운 당인데 제가 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참 마음도 아프고 한데 좀 뭔가 잘못되고 이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 특히 아마도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민주당이 뭐 이번에 선거에서 물론 막판에 여성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사실은 민주당을 여성들이 많이 지지했었는데 예. 그 지지를 좀 처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장이나 이제 부산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네. 비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이재명 후보한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여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막판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선대에 합류를 하면서 일정 부분도 회복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저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새로 들어온 분들이 전면에 좀 나서서 비대위 역할을 해야 되고 당내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뒤에서 지금 이제 당의 의원들이 네. 이제 비대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외부에 나오는 것보다는 예. 내부적으로 당내의 어떤 수습의 과정에 좀 더 집중하고 네. 이제 새로 들어온 젊은 분들이 좀 더 비대위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고 나면 또 일정 부분의 변화도 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장선철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비대위가 의원들이나 당내 전반의 어떤 의견도 듣고 조율하고 소통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적인 쇄신의 모습도 중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박지현 위원장 등 젊은 특히 여성 비대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정치권 온정주의 뿌리 뽑겠다. 과거에 보였던 낡은 모습, 혁신한 모습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옳은 말이죠. 예. 그게 옳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권한이 주어졌을까? 그런 결정을 잘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실권이 주어지느냐?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선거 실패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온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온정주의다. 예, 박지원 위원장이 아니 당신은 책임 없냐, 당신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외쳤으면은 네. 오히려 저는 이 말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예.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해주신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